안녕하세요.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 5일째 요리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칠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제 매 순서 시작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건강하지만 맛도 좋고 또 환자분들도 안심하게 드실 수 있는 채식 건강 요리를 연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채식 건강 요리 연구가입니다. 지난 미국에서만 한 34년 정도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질병의 심각도가 훨씬 더 높아진 상태에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사실 암 환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한국에 비해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지신 분이 많긴 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자들의 병력을 좀 체크하다 보면 10명 중 한 7, 8명은 당뇨약과 고혈압을 들고 계시고요. 고지혈증 약은 드시지 않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환경이나 또 오염 같은 것에 블레임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드시는 음식 또 생활 습관들로 인한 그런 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만의 정도는 아주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그런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식습관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식이 있는데요.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것 얘기하죠. 우리가 식사를 한 다음에 우리의 위장이 쉬도록 한 5시간을 있다 식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가끔 있습니다. 탐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음식을 아주 탐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폭식, 음식 양을 조정하지 못하고 너무 갑자기 많이 먹는 것. 뭐 거식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질병의 하나로도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자기가 먹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과식, 그리고 너무 급하게 빨리 먹는 것, 그리고 이제 야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는 것.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우리의 위가 완전히 비어서 위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음식이 찬 상태로 주무시게 되면 꿈도 많이 꾸게 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는 것, 어떤 좋아하는 한 가지 것만 먹는 것을 편식이라고 말을 하고요. 후식은 저희 모두에게도 좀 해당이 되는데요. 건강한 후식이라고 하지만 건강한 후식이라도 식사에 먹는 것을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혼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저것 뭐 과일과 또 채소를 섞어 먹으면 좋지 않다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다 섞어서 드시고 뭐 이런 것들을 혼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과일식이나 뭐 금식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식사 습관이고요. 한 번씩 우리의 몸을 비우고 우리의 쌓여진 독소를 내보내는 과일식이나 금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먹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저 맛있는 음식을 이 정도 양은 조금 많은데 하는 그 정도의 양을 맛있게 먹는 정도는 요즘은 더 이상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를 못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어요. 프로 먹방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분들은 어차피 유튜브에 자기 얼굴을 내보내면서 이런 음식을 먹는 걸 내보내고 있긴 하지만 얼굴을 그래도 제가 좋은 용도로 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좀 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고기인데요. 10그릇이 이렇게 있고요. 또 제가 사진에는 다 비치지 못했는데 김밥이 또 3줄 있고 국물이 있고 상추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10인분 정도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18인분, 20분, 20인분까지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냥 대충 먹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구독자들이 눈이 굉장히 예리하죠. 그냥 조금 먹고 중간에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분이 여자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주 여리여리하고 또 몸도 가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먹어요. 남자 구독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먹으면. 그리고 이제 이런 게임, 그러니까 음식을 1시간, 짧은 시간 안에 다 먹는 그런 게임 같은 거, 이런 거에 또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먹방러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양의 칼국수를 진짜 대접이 큰 다라이 그런 수준의 칼국수를 넣어놓고 그걸 다 먹으면 50만 원 이렇게 주는 이런 문화들에 우리가 너무 쉽게 노출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 프로 먹방러들이요, 한 달에 정말 잘 버시는 분들은 2억 5천까지 수입을 상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종 직업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종 직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런 입에 대도 또 냄새만 맡아도 매워서 정말 기침이 나오는 이런 매운 음식들을 먹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 여자분이 한 분이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먹는 문화가 이렇게까지 변화가 되어 있는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채식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우리 재림교 안에도 사모님들 몇 분이 또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채식을 알리고 계시고요. 저쪽 캘리포니아 쪽에 서숙형 사모님 칼밥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아리조나 쪽에 최근에 이사 오신 우리 정선심 사모님도 선샤인 채식 요리라고 좋은 음식 내보내고 계시고요. 앤드루스에 계시는 서정아 사모님도 서정아의 건강한 밥상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최근에 조앤나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천연치료 세미나에 음식을 계속 내보내고 같이 밴드에 올렸던 음식들을 400가지 이상의 음식들을 이 책 하나에 모아놓은 책인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웃에게 전달하시고요. 저희 교우분의 한 분이신 우리 조혜순 집사님께서 이 책을 주문받고 또 여러분께 보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678-908-094 이게 끝에가 제가 안 보이는데 이거로 연락을 해주시면 이 집사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책을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제 성경 주제 성경절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태에 이런 음식까지 타락할 것을 다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과 너무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리 주제를 평범한 재료로 가족을 위한 특별한 요리, 손님상 요리 만들어 보아요 라고 정해보았어요. 사실 손님들은 가끔 오시는 분들이고 가족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만드셔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정말 평범하고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요리를 정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지 토마토 소스 구이, 흰 소스 메밀 쟁반국수, 취나물 도라지 돌솥 비빔밥, 청경채 물김치, 호박 가지롤, 비건 페라치즈와 두부 새싹 샐러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처음으로 가지 토마토 소스 구이인데요. 이 가지에도 굉장히 많은 효능들이 있어요. 항염증, 항산화 효과 있어서 암을 예방하고요. 높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고요. 소화를 용이하게 하고 또 망간의 레벨이 높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에너지를 촉진하는 비타민 B군의 좋은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피부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네요. 재료 사진 보고 계신데요. 미국까지 1개, 토마토 2개, 양파 1개, 선드라이드 토마토 5개에서 6개 필요하고요. 효모 1큰술, 소금 2분의 작은 술, 그리고 시럽, 아가베 시럽이죠. 1큰술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는 분이 편하신 분이 계실까 해서 적어본 것이고요. 자세한 양은 또 만드는 과정에 설명을 드립니다. 큰 미국까지 하나 준비하시고요. 깨끗이 씻으신 다음 꼭지를 잘 떼시고요. 이제 1cm 간격 미만으로 좀 잘라주시는데요. 자르신 가지를 이제 베이크할 팬에 미리 좀 고르게 놓으시고요. 소금을 그 위에 살짝 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간이 배도록 놓아주시고요. 이제 소스를 좀 만드셔야 되는데요. 푸드 프로세서에 갈아줄 테니까 적당한 간격으로 사이즈로 토마토를 자르시고요. 미디엄 사이즈, 중간 정도 사이즈의 스윗 어니언 이것도 적당하게 잘라주셔서 푸드 프로세서에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선드라이 토마토를 쓰는데요. 토마토만 쓰는 것보다 이것을 좀 넣어보니까 맛이 훨씬 더 풍미가 있고 맛이 깊어지더라고요. 이걸 굳이 찾으실 수 없는 분들은 토마토를 좀 더 쓰시면 되고요. 뭐 한인 마켓, 서양 마켓에도 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큰술 이스트 플레이크 넣어주시고요. 아가베 시럽 2분의 1 큰술을 넣어주는데요. 이게 조금 실 수 있는 토마토의 맛을 좀 중화시키고요. 조미의 맛을 또 조미료 맛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 2분의 1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원치 않으시면 빼셔도 됩니다. 이것을 이제 푸드 프로세서에 넣으시고 갈아주시는데요. 너무 곱게는 갈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청키, 너무 크게도 갈지 마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좀 덩어리가 보일 정도로 갈아주셔서요. 아까 준비해 놓으셨던 가지 위에 잘 올리시고요. 풍성하게 올리시고요. 이것은 비건 파메잔 치즈인데요. 어제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죠. 닥터 데이빗 리께서 보이신 그 사람을 만드는 거, 찌꺼기 많이 만드는 게 치즈가 굉장히 높았던 거 기억하시죠? 특별히 또 파메잔 치즈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 대신 비건 파메잔 치즈를 만드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굳이 만들기 복잡하시면 이스트 플레이크를 조금 더 위에다 뿌려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캐슈넛하고 마늘가루, 양파가루, 그 다음에 영양효모, 이스트 플레이크 이 정도만 넣고 갈아준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위에다가 좀 뿌려주시고요. 이제 375도 정도 되는 온도에 25분에서 30분 구워주시는데요. 마지막 10분 정도는 조금 물을 좀 올리셔서 브로일러 올리셔서 구워주시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물기도 많이 없어진 가지 구이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그릇에 이쁘게 담으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가지 토마토 소스 구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흰 소스로 쟁반국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쟁반국수 하면 여러분들이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뭐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한 그 소스를 연상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그렇게 해서 드시는데요. 흰 소스를 한번 만들어서 드셔도 별미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들 동그랗게 잘 넣으시고 가운데에 좋아하시는 국수 넣으시고요. 손님이 오시기 전에 또 가족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무치셔서 내놓으시면 아주 좋은 메뉴가 돼요. 여름에도 시원하고 아주 좋겠죠. 이거는 제가 선택한 야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저는 오이 2개와 적 양파네요. 그리고 이건 당근. 저는 깻잎을 빼놓지 않는데요. 깻잎의 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야채를 같이 씹으실 때. 그리고
적 양배추, 하얀 초록 양배추 그 두 가지 색깔의 피망 필요하고요. 여러분 냉장고에 조금씩 남아있는 야채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적 양배추 잘게 자르셔서 좀 씻어주시고 찬물에 담가 놓으시면 조금 더 아삭아삭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초록색 양배추도 썰으셔서 그것도 찬물에 담가 두시고 좀 씻으시고, 또 빨간 피망, 노란 피망도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시고요. 이거는 적 양파인데요. 적 양파도 채 썰으셔서 찬물에 얼음물에 좀 담가 놓으시면 좀 매운맛이 없어집니다. 깻잎도 돌돌 말아서 채 썰어 주시고요. 그리고 당근 채 썰어 주시고, 또 오이도 채 썰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야채를 다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소스를 만드실 차례인데요. 소스의 재료 그림이고요. 제가 이렇게 좀 적어보았습니다. 물에 불린 캐슈넛 1컵 필요하고요. 땅콩 2분의 1컵, 레몬주스 2큰술, 아가베 시럽 4분의 1컵, 소금 2분의 1 작은술, 마늘 3, 4개 필요하고요. 할로피뇨 작은 것 1개는 옵셔널입니다. 물 4분의 3컵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재료를 이제 믹서기에 좀 갈아 주셔야 되는데요. 캐슈는 먼저 좀 씻으셔서 물에 좀 담궈 놓으시면 갈 때 훨씬 손쉽습니다. 한 컵에 캐슈넛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2분의 1컵에 베이기 된 피넛을 쓰는데요. 이 견과류의 조합은 여러분께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캐슈넛과 땅콩을 썼지만 캐슈넛과 알몬드 쓰셔도 되고요. 알몬드와 또 땅콩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견과류의 조합이 좋아서 한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마늘도 3, 4개 필요하고요. 뭐 통마늘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레몬 주스를 2큰술을 사용했는데요. 새콤한 맛이 더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되겠어요. 소금 2분의 1 티스푼 필요한데요. 그리고 야채가 들어가고 또 누들, 국수가 들어가면 조금 싱거워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조정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4분의 1컵의 아가베 시럽 넣어주시고요. 새콤달콤한 그런 소스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라피뇨를 넣는데요. 씨를 빼시고요. 반절로 잘라서 씨를 빼시고요. 다 갈아주시면 제가 이제 넛이 좀 느끼한 맛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량감을 주는 이 할라피뇨를 넣고 갈았더니 소스의 색깔도 아주 그린하게 너무 이쁘고요. 맛도 훨씬 좋았고요. 매운맛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린 자녀분이 드셔야 되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른들 드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조금 더 4분의 3컵 정도 넣어주시고요. 곱게 갈아주시면 돼요. 이 초록색 칼라피니가 보이지 않도록 곱게 갈아주시고요. 그릇에 담아 놓으셨다가 이 소스는 사실 좀 미리 만드셔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좀 맛을 보시고요. 레몬과 또 소금 조금 더 애드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흰 국수 쓰시는 대신 이런 맹국수나 한미국수 좋겠죠. 뭐 호박국수, 쑥국수 여러 가지 건강한 국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국수를 선택하셔서 잘 삶으셔서 이제 야채까지 잘 어레인지를 하시고요. 가운데 국수 넣으시고 이제 가족이 식사할 준비가 되셨으면 그때 무치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쟁반 비빔국수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제 취나물 도라지 돌솥 비빔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말이 취나물이지요. 여러분들이 다른 나물들로 바꾸시면 이름이 다 바뀌어집니다. 곤드레 도라지 돌솥밥이 될 수도 있고요. 취나물 또 더덕 돌솥 비빔밥이 될 수도 있어 응용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곳 아틀란티에 오시면 아주 유명한 한국 식당이 있거든요. 저희 교우들이 이제 식사 대접을 좀 하실 때 이 식당에 가게 되면 뭐 고민하다가 먹는 게 뭐 비빔밥이나 이런 취나물 도라지 돌솥 비빔밥인데요.
팬데믹이 있는 관계로 식당도 문을 닫고 이제 서로 같이 식사를 같이 교우들과 나눌 기회도 별로 없는 그때에 제가 마침 마켓에 나갔는데 이렇게 프레시한 벨플라워 도라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와서 이런 프레시한 도라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라지 돌솥 비빔밥이 생각이 나가지고 만들게 되었는데요. 적당한 양 필요하고요. 취나물은 뭐 여기는 한국처럼 신선한 게 없으니까 건취나물 제가 삶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인스턴트 팟을 이용하시면 정말 쉽게 나물들을 삶으실 수가 있거든요. 뭐 오랫동안 물에 불리지 않으셔도 되고 콩 기능에 한 12분, 10분 정도 두면 아주 먹기 좋게 잘 삶아져서 나와요.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서 취나물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도라지는 이제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시고요. 너무 잘게 자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미밥으로 해서 드실 거니까 현미밥이 좀 압력 취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 익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큰 사이즈로 좀 자르셔도 될 것이에요. 그리고 취나물도 제가 2인분 기준으로 지금 나물과 또 도라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 컵 수고하게 했는데 조금 더 넣으셔도 좋겠죠.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시고요. 제가 2컵의 브라운 라이스 현미 준비를 했고요. 물량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도라지에서도 수분이 나오고 나물도 삶아졌기 때문에 물량을 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하얗고 뜨는 거 먼지 아니고요. 퀴노아를 저는 항상 좀 같이 한두 주먹씩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퀴노아가 들어간 현미밥인데요. 이제 한 컵에 도라지 넣어주시고요. 이거 싱싱한 거 없으신 분들은 프로즌 된 거 쓰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덕으로 바꾸셔도 아주 좋습니다. 취나물 대신 곤드레나물 그리고 그것도 없으시면은 미국 그 냉동 칸에 보시면 콜라드 그린이 있어요. 이것도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나물도 올리시고요. 압력 밥솥으로 이제 쿡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주 근사한 취나물 밥이 완성이 되었죠. 제가 흰쌀을 먹지는 않습니다. 흰밥을 먹지는 않는데요. 아직도 현미를 부담스러워 하시고 흰밥을 드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소화가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좀 잘 꼭꼭 씹으셔서 넘기시면 되는데 씹으실 힘도 없으시고 이런 분들은 흰밥을 드시는데요.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들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드리는데요. 흰밥을 드시게 될 때 이렇게 밀눈을 모아놓은 것 한두 스푼 넣어주시든지요. 이렇게 쌀겨 미강가루 넣어주시면 흰쌀에 빠져나간 모든 영양분을 그래도 이 가루들이 보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뜬물 하얀 국물이 필요한 된장국 뭐 이런 거에도 이런 국물들을 좀 넣고 제가 첫날 소개한 것처럼 시리얼에도 넣어서 먹고요. 오트밀에도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한두 스푼 넣어주었고요. 똑같이 이제 다른 과정은 똑같습니다. 도라지 넣어주시고 또 취나물도 넣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아주 근사한 취나물 밥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솥이나 돌판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요. 좀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불에 올려서 좀 달구신 다음에 이제 밥을 올려주시는데요. 양념을 만드셔야 되는데 양념은 고추장 양념을 쓰시면 이 고유의 나물의 맛을 맛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아주 담백한 간장 양념을 만드셔야 더 좋은데요. 간장 양념 재료는 아미노간장 3-4큰술 그리고 참기름 간 마늘 4분의 3큰술 맵지 않은 고추 아삭이 고추 2개 잘게 다진 거 필요하고요. 실파 4개 정도 그리고 볶은 통깨와 그 간장 양념에 뉴트리셔널 이스트를 한 작은술 넣어 보았는데 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간장의 맛이 조금 마일드해진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릇에 간장, 아미노간장 4큰술, 뭐 3-4큰술 준비하시고요. 또 참기름 1큰술 넣어주시고요. 간마늘 4분의 3 큰술 정도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할라피뇨 같은 매운 거 쓰시면 안 되겠죠. 생으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또 매운 걸 잘 먹지 못해서 이 맵지 않은 아사기 고추 2개를 아주 가늘게 찹가지고 양념에 넣어주시고요. 또 파도 쫑쫑 써셔서 여기 다 넣어주시고요. 통깨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2큰술 정도 여유있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작은술의 뉴트리셔널 이스트를 넣으니까 간장 맛이 훨씬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이니 소스 같은 거 있으시면 살짝 넣으셔도 아주 좋겠죠. 이거를 잘 해주시고요. 간장보다 파와 고추가 더 많아진 간장 양념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비빔밥 위에 올려주시고요. 빨간 고추도 올리셔서 제가 좀 사진을 이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취나물 돌솥 비빔밥이 완성이 되었네요. 이제 이런 돌솥 비빔밥과 같이 드실 수 있는 청경채 물김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마켓에 나갔는데 마땅히 배추도 별로 좋지 않고 열무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 청경채를 가져다가 물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아주 시원하고 아삭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만드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청경채 물김치 재료는요. 청경채 중간 사이즈 10개 정도 필요하고요. 소금 1과 2분의 1큰술 정도 필요합니다. 이 청경채도 굉장히 사이즈가 다양해요. 아주 큰 사이즈도 있고요. 이렇게 중간 사이즈도 있고 좀 작은 거 아주 귀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중간 사이즈 10개 정도 이제 끝을 좀 떼시고 잘 깨끗이 씻으셔서 큰 거는 반절로 좀 자르시고요. 작은 거는 그대로 씻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위에 흰 부분에 소금 1과 2분의 1큰술 정도 좀 뿌려주시고요. 한두 번 정도 뒤적이신 다음 한 20분,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오랫동안 절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소금물만 좀 씻어내서 건져내 주시고요. 이제 야채를 손질을 하는데요. 몇 가지 들어가지 않죠. 이 파 한 5단 정도와 1개의 피망이 필요한데 우선 반 개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파는 이렇게 길쭉하게 썰어 놓으시고요. 반 개의 피망도 비슷한 사이즈로 길게 잘라주십니다. 준비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씻어 놓았던 청경채를 그릇에 바닥에 이렇게 까시고요. 파와 빨간 피망 잘라놓은 것을 위에 올려주시고요. 또 똑같은 거를 반복하지요. 청경채 다 올리시고 파와 빨간 피망 올리시고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을 옆에 두시고요. 이제 국물 소스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재료는 야채수 3컵, 빨간 피망 2분의 1개, 빨간 한국고추, 맵지 않은 아사기 고추요. 3개 정도 필요하고요. 마늘 6, 7개, 생강 1조각, 양파 4분의 1개, 현미밥 4분의 1컵, 배즙 1팩, 소금 1큰술, 아가베 시럽 1큰술 필요하고요. 또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인데요. 선택사항이에요. 김치 맛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넣고 만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숲의 재료 이제 그림으로 보시는데요. 야채수 낸 거 3컵 필요한데요. 이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실 거예요. 믹서기에 물부터 넣으시고요. 야채수부터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반 개 남겨놓았던 빨간 피망도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셔서 넣어주시고요. 아사기 고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게 익으면 어느 거는 살짝 매운데요.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색깔도 좋아지고요. 또 맛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피망만 쓰는 것보다. 그래서 넣어주고 이것도 적당히 써셔서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 마늘 좀 큰 거면 한 6, 7개 정도 되는데요. 좀 작은 게 섞여져서 이만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생강은 조그만 거 한 조각. 이거 양파도 별로 크지 않은 사이즈 4분의 1. 아주 좀 별로 크지 않은 사이즈의 양파 4분의 1입니다. 큰 거면 한 8분의 1만 넣으셔도 되겠어요. 그것도 적당한 사이즈로 잘 넣으셔서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 현미 뭐 찹쌀풀 뭐 이런 거 쓰시려면 좀 번거로우시니까요. 집에 조금 남겨놓은 현미밥 4분의 1컵 그냥 넣어주시면 너무 편하죠. 이거 4분의 1컵 넣어주시고요. 소금 한 큰술인데요. 이건 처음부터 다 넣지 마시고 조금 조정하시면서 넣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시원한 김치에는 배즙이나 사과즙 넣으시잖아요. 배나 사과 넣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김치를 만드는데 배가 딱 떨어진 걸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배즙을 한번 넣어보았는데 너무 편하고 간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김치를 담을 때 배즙을 넣곤 하는데요. 이거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만드신 건데 선전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교우께서 나눠주셔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넣어주시고요. 배즙이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아가베 시럽이에요. 원치 않으신 분들은 빼셔도 되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살짝 꿀을 좀 넣었었어요. 이제 꿀이나 시럽이 들어간 김치는요. 살짝 익으면 그 톡 쏘는 청량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안 쓰고요. 2분의 1 큰술 정도만 넣어주었어요. 같이 넣고 다 갈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곱게 이걸 가시고요. 아까 준비해 놓았던 청경채 준비물 위에 이걸 다 부으시고요. 속에까지 좀 들어가도록 수저로 좀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 국물을 그대로 만드셔서 풋배추 김치, 열무김치 김치 이렇게 만드실 때 쓰시면 너무 좋고요. 저는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강 세미나를 주최할 때 하얀 김치를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안 드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김치가 하얘니까 정말 자기가 정말 심각한 환자가 된 것 같아서 먹기 싫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백김치를 만드는 게 조금 꺼려져서 이제 배추김치, 포기김치로 담을 때도 이렇게 국물 만들어서 만들곤 해요.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국물이 조금 더 부족하고 국물을 더 많이 만드셔서 냉면 같은 데 쓰실 생각이 있으시면 수박을 갈아서 국물을 자작하게 하시면요. 정말 더 맛있는 열무 국물이 많은 김치가 완성이 된답니다. 제가 만들어 놨던 열무 풋배추 김치예요. 똑같이 그 국물로 이렇게 만드는 김치입니다. 색깔도 아주 곱고 괜찮죠. 빨간 피망과 그냥 고추만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경채 물김치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는 정말 여름에 흔하게 나오는 호박과 가지를 가지고 조금 고급스럽게 호박 가지롤 구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료 사진 보고 계시네요. 호박과 가지가 이쪽에 있고요. 가지가 2개, 호박 1개 필요하고요. 두부 1모, 그 다음에 시금치 1컵인데요. 시금치 대신 케일이나 브로콜리로 바꾸시는 거 가능합니다. 토마토 소스는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든 거 1컵 반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것까지 만드시기 복잡하시면 올게닉으로 만든 그런 토마토 소스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아몬드 가루 반컵과 제가 이번에도 잠깐 소개할 채식 페라치즈 반컵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양파 반 개 필요하고요. 당근 2큰술 필요하고 이스트 플렉 1큰술과 간마늘, 소금 약간 필요합니다. 먼저 호박을요. 이게 여름 미국 호박이죠. 주끼니라고 하는 호박을요. 이런 슬라이서를 이용하셔가지고 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아주 띵하게 잘 잘라지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띵하게 자르셔서
넓은 그릇에 이렇게 좀 펴신 후에 소금을 구에 좀 살살 뿌려주시고요. 가지도 똑같이 얇게 슬라이스 하셔서 길게 긴 그릇, 얇은 그릇에 길게 펴주시고요. 이것도 소금 간해서 똑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좀 간이 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두부 속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양파 반 개에 찹 하셔가지고 준비해 놓으시고요. 당근은 제가 2큰술 정도 미리 준비를 해 놓았네요. 이제 프라이팬에 불을 켜시고 오일 필요 원하시는 분은 물만 넣고 또 오일 괜찮으신 분은 오일 조금 넣으시고요. 간마늘을 프라이팬에 넣어주시고 좀 볶아주시다가 양파 넣고 좀 볶으시고 같이 캐럿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오일을 쓰시지 않고 불에서 요리하는 걸 꺼리시는 분들은 물로 볶으시다가요. 모든 음식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때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쿡이 다 된 다음에 넣으시는 그런 요리법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일 그리고 이제 시금치 브로콜리나 케일 가능합니다. 이것도 좀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작게 하면 자르셔서요. 바로 불 위에 아까 양파와 당근이 있는데 넣어주시는데 이거는 살짝만 저어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쿡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 군데에 담아 놓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잠깐 물에 데친 두부예요. 한 팩 제가 다 썼고요. 으깨셔서 그릇에 다 담으시고요. 이제 이걸 양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만들어 놓으셨던 야채 모듬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반 컵의 아몬드 플라워 넣어주시고 한 큰술의 이스트 플레이크도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소금 간 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작은술 아니면 그보다 더 적게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야채에 소금 넣으실 수도 있고 빼놓고 나중에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한 25분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그림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구부려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간이 다 돼 있습니다. 야채가. 그럼 그것을 물기를 조금 타올로 닦아주시고요. 가지도 물기를 좀 닦아주시고요. 원하시는 야채 먼저 하시는데요. 호박이 조금 크고요. 이 색깔이 좀 더 이뻐서 호박을 먼저 밑에 까시고 그다음에 가지 올리시고요. 만들어 놓으신 두부 속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세요. 그리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돌돌돌 말아 오시면 이렇게 이쁜 롤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베이크할 그릇에 토마토 소스 한 반 컵 정도를 밑에다가 이렇게 좀 깔아 놓으시고요. 만들어 놓으신 야채를 이제 계속 그 위에다 올리시는 거죠. 다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올리신 다음에 소스를 가운데 빈 곳에도 넣어주시고 위에도 이렇게 스프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만들어 놓은 비건 피라 치즈를 넣어주었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이스트 플레이크 조금 스프레이드 하셔도 되고요. 구입하시는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 비건이죠. 채식 모짜렐라 치즈도 나옵니다. 그런 거 쓰시면 좋은데 집에서 손수 만드신 이런 치즈가 더 건강하고 좋겠죠. 이거를 좀 부스러뜨려서 올리시고요. 400도에서 30분에서 35분 정도 구우시면 이렇게 근사한 호박 가지롤 구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릇에 한번 제가 담아 보았고요. 호박 가지롤 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방 호박 가지롤 구이를 만들 때 쓴 비건 페라 치즈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아주 간단하고 이건 만들어 놓으시면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샐러드에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스파게티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한 가지 토마토 소스구이 같은데도 이 베건 페라 치즈를 올리시면 더 좋겠죠. 재료 사진 보시고 계시는데요. 아몬드 가루 2컵 필요하고요. 물 1컵, 기름 3큰술, 영양 효모 2큰술. 영양 효모는 제가 첫날에 소개한 것처럼 야채 치즈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치즈 맛이 나는 식재료입니다. 레몬 주스 1과 2분의 1 큰술 필요하고요. 소금 1작은술, 마늘가루 1작은술 필요합니다. 제가 혹시 이게 더 이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글씨로 적어 보았고요. 또 만드는 과정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2분의 1컵의 월어 물 믹서기에 다 넣어주시고요. 3큰술의 아보카도 오일 또 넣어주시고, 제가 물 종류부터 먼저 바닥에 담거든요. 이렇게 재료가 많지 않을 때는 물을 먼저 깔고 물 먼저 넣고 다른 마른 재료를 넣고 갈아주는 게 더 쉽게 갈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몬 주스도 1과 2분의 1 큰술 넣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재료 2컵의 아몬드 플라워, 2큰술의 뉴트리셔널리스트 플레이크, 영양 효모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1작은술의 마늘가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가루 없으시면 생마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 양에 비해서 소금이 좀 많은 듯한데요. 치즈가 원래 조금 짭짤하니까 제가 이렇게 넣고, 혹시 더 많이 넣기를 원하시는 분은 더 넣으셔도 되고, 또 빼고 싶으신 분들은 덜 넣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믹서기에 다 넣으신 것을 다 이제 곱게 갈아주시면요. 아주 질지는 않고요.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적당한 농도로 나오는데요. 이런 팬에다가 parchment 페이퍼를 먼저 까시고 이거를 이제 믹서기에서 꺼내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시고 이제 좀 이렇게 겉에가 거치니까 손으로 좀 만져서 부드럽게 좀 눌러주신 다음에 300도에서 높은 온도는 아니죠. 300도에서 한 30분 정도 베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페라치즈가 나오거든요. 식은 다음에 큐브 모양,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잘라 주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손으로 부서뜨리면 이렇게 또 부서진 것, 이제 뭐 야채, 샐러드, 빵, 어떤 것에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빵이 페라치즈가 됩니다.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코멘트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할게요. 좋은 영상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전 페라치즈를 따라 해보았는데 아몬드 가루가 없어서 볶은 아몬드를 갈아서 써더니만이라고 쓰셨네요. 부스러기가 되었지 뭐예요. 근데 맛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열무 비빔밥에 넣어서 먹었어요. 열무 비빔밥에 페라치즈를 넣을 수 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다시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댓글을 달아드렸는데요. 비건 페라치즈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구하기 쉬운, 그리고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두부를 가지고 새싹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정말 유튜브를 하고 계시진 않지만 음식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조앤나 선교사님과 같이 일을 하시는 요리사분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한 집사님이 요리 아이디어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요리들을 좀 따라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가끔 제가 조금 바꿔서 이제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두부 새싹 샐러드를 만드셔서 올렸는데 제가 너무 간단하고 맛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두부 먼저 한 모금 필요하고요. 제가 이거는 무순인 것 같고요. 이거는 알파파인 것 같으네요. 두부는 밭에서 나는 고기인 콩의 영양분을 그대로 지니면서도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이나 되는 대표적인 영양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한의학에서는 두부를
소화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기를 돋아주고 비위를 조화롭게 하며 대장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효능이 있다고까지 보고 있네요. 또 두부의 원재료인 콩은 피로회복, 또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 채소를 제가 쓸 텐데요. 이거는 재배 기간이 짧잖아요. 이제 화학 비료 없이도 잘 자라나는 아주 장점이 있어서 무공해 식품이고요. 비타민과 무기질, 각종 영양소의 함유량이 다 자란 채소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새싹을 이용해서 비빔밥도 만들어 드시고 또 샐러드 위에 올려도 드시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시죠. 이제 제가 순무싹과 알파파 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순무는 잎과 뿌리가 모두 맛이 다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순무싹의 특별히 녹색 부분에는 항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비타민 B도 많고 피부도 곱게 가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간장의 활동도 돕고 간염과 황달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해독과 소염작용에도 좋고 염증에도 좋다고 하고요. 칼슘 성분이 많이 있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주 좋겠죠. 알파파 싹도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요리들과 함께 섞어서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요. 장 건강에도 좋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고 특별히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부 새싹 샐러드에 필요한 재료는요. 두부 한 모와 무순 새싹, 알파파 새싹, 그리고 깻잎 몇 장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유기농 두부 한 팩을 이제 물을 좀 닦아내시고요. 평소보다 다른 모양으로 썰어줄 거예요. 모양만 달라도 음식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좀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평소에 얇게 써시는 대신 이렇게 스틱 모양으로 쉐입을 잡으셔서 써시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두부가 어떻게 좀 부서진 게 있어가지고 모양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저는 오일을 쓰지 않고 400도에서 450도에서 한 25분, 30분 정도 구워줄 거예요. 굽는 요리에 장점이 있다면 구워지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프라이팬에서 직접 이렇게 지지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오일도 넣지 않고 오븐에 넣어서 이제 구워주고 있고요. 소스를 만드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아미노 간장으로 소스 재료를 만들 텐데요. 아미노 간장 2큰술, 레몬즙 1큰술, 아가베 시럽 반큰술, 버섯가루나 혹은 영양 효모, 이스트 플레이크 필요하고요. 통깨 1큰술. 이렇게 뭐 다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때 타이니 소스를 잠깐 썼었는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잘 저어줄 것으므로 이렇게 조그만 병이 있으면 거기에 좀 만들어 놓으셨다가 쓰시면 좋겠어요. 아미노 간장 2큰술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레몬 1큰술 넣어주시고요. 바로 직접 짠 레몬 더 신선하고 좋겠죠. 그다음에 아가베 시럽 2분의 1큰술. 그다음에 간 마늘, 그다음에 머쉬룸 소스, 머쉬룸 파우더인데요. 표고버섯인데요. 이거 대신 영양 효모, 뉴트리셔널 이스트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깨 1큰술 넣어주시고 잘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병에 넣고 흔들어 주셔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깻잎을 좀 긴 그릇에 이렇게 담으시고 두부도 어레인지를 잘 하시고요. 제가 기른 새싹이에요. 이런 유리 그릇보다 이렇게 좀 색깔 있는 진한 그릇이 더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운이 무순이고요. 이거는 알파파 싹이네요.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사는 것보다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레디 스프라시고요. 무순이고 이거는 알파파인데요. 먼저 반절 정도의 양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양념의 양이. 그래서 반절 정도의 양을 미리 두부 위에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저는 이거를 소금을 넣지 않고 그냥 구웠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간이 배도록 반절 정도의
간장 양념을 위에 좀 뿌려주시고요. 골고루 이제 좀 펴주시면 더 좋은데 이제 야채를 올리세요. 수북하게 채썬 깻잎도 올리시고요. 도 올리고 알파바도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두시고요. 바로 드시기 직전에 간장을 뿌려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리 이 위에 양념을 또 뿌려주시면요. 이 채소가 숨이 죽어서 별로 이쁘지 않아요. 드실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만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바로 드시기 직전에 가족이 드실 준비가 되셨거나 손님들이 드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위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아주 정말 간단하지만 맛있는 두부 새싹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음식을 소개를 했고요. 이제 제가 간단한 간증이라면 간증을 통해서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는 것 같아서 좀 가벼운 마음도 들지만 더 잘 준비했었어야 하는데 더 잘 진행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네요. 그렇지만 이번 요리 강의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셨어요. 그것은 앞으로 제가 음식을 준비할 때 각 질병별로 혹은 각종 다른 암의 종류별로 맛도 좋고 건강하고 치료도 되는 음식을 연구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을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자라면 밝히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비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몸무게와 나이인데요. 몸무게는 절대 안 되고요. 나이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5자로 시작되는 나이인데요. 이제 몇 달만 있으면 6으로 시작되는 나이가 돼가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미국인 여자 동료가 60이 되는 기념으로 비행기에서 같이 뛰어내려 보자고 저를 유혹하고 있어요. 스카이다이빙이죠. 글쎄요. 몇 분의 짜릿함, 또 높은 곳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제가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을 그분을 의지하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라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쁘게 보실 것입니다. 제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를 바라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와주신 두 분 목사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성원해 주신 조지아 연합교회 영적 친교 교우분들 그리고 조지아 연합교회 하늘가족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컴맹이었던 저를 아주 가르치고 이렇게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좋게 해준 남편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 이 작은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최강의 제식법 필요하신 분 들어와서 보시고 또 선전해 주시고요. 저에게 필요하신 분 67368이 아니고 675네요. 왜 이렇게 된 걸 이제 알았는지 675로 바꿔주시고요. 3194고요.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 주신 분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